사교육비 지출을 안 했어요. 학원비로 매달 hun들을 해주겠다. 삼성전자 주식을 사줬어요. 이 이유는 증권사에 얼마를 넣어라. 2천만 원 정도를 모아서 어학연수를 다녔어요. 안녕하세요. 증권사 23년차, 육아 12년차 이부장입니다. 지난번에는 자녀의 경제교육과 투자 사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심도 깊게 증여와 투자 상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모실 분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보니 반갑네요. 자, 오늘 또 퀴즈로 증여와 어떤 세금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저희가 얼마나 갖고 있는지 한번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기 전에 제가 오늘은 특별히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상속과 증여의 차이는? 저요! 살아 계실 때 하는 게 증여고 네. 돌아가시고 나서는 상속이죠. 상속이죠. 네, 다시 맞습니다. 할까요?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증여의 신고는 증여자가 해야 한다. 저요? 맞습니다. 증여자가 뭔지는 아시죠? 아. 뭔지는. 저요! 증여 받는 사람, 수증자가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오,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친구끼리 증여도 가능한데 그러면 친구끼리 증여를 했을 때 비과세 혜택이 있다 없다? 저요? 아, 없습니다. 타인에게는 증여할 수는 있지만 비과세 한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가 해냈어. 아빠는 미안해. 간단한 이제 퀴즈를 풀어봤는데 이게 헷갈리고 약간 아리송한 이제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아무래도 오늘은 전문적인 세무 지식이 들어가 있는 만큼 저희 회사의 전문가이신 세무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불러볼게요. 세무사님! 세무사님. 여러분들의 세금 고민을 해결해주고 싶은 오승국 세무사입니다. 앞전에 자녀 계좌에 대해서 실제 투자하는 사례까지 좀 얘기를 해봤는데 그러면 자녀 계좌에 대해서 증여 신고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해봤어요. 비과세 한도 내에서는 신고하는 거는 간단하더라고요. 네. 우리 백 과장님은 네. 실제적으로 매매도 하고 하시는데 어떠세요? 사실 그 주식 계좌는 금액이 원금이 350만 원 정도, 수익이 100% 나도 지금 700만 원 정도예요. 그래서 아직 신고는 안 했고요. 이번에 1,000만 원씩 각각 현금으로 증여를 했고 그 이후 운용을 전문가에게 맡길 예정입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2천만 원을 제가 현금 증여를 하고 주식을 샀어요. 근데 엄청 수익이 많이 나가지고 1억 원이 됐다. 그러면 증여는 2천만 원 기준이 되는 건지 1억 원이 되는 건지 잦은 매매가 일어나면 그거를 전부 다 과세한다는 걸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아가지고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주식을 해도 되는 건지. 증여를 우리가 하게 됐을 때 부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세금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증여세법은 특별하게 증여재산 공제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계 비속은 5천, 미성년자는 2천 이렇게 적정한 금액만큼은 세금이 안 나올 수 있는데 신고 여부나 비상장 주식 같은 특별한 물건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신고예요. 일단 신고를 안 하시고 자녀 명의로 운영을 하시거나 투자를 하시게 되면 차명계좌, 뭐 주식 같은 경우에는 명의신탁 증여 위제를 통해서 증여재산 공제 없이 증여세 및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고요. 여기서 가장 큰 거는 내가 최초 차명계좌를 개설하는 시점을 증여로 보고 그 다음에 증여재산 공제를 하나도 인정을 안 해요. 그럼 그때 시점에 증여세가 추징되고 5년, 6년 이때 걸리면 가산세가 어마어마한 거죠. 정리하면 증여는 꼭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시점에 증여를 하는 게 맞을까 좀 고민스러운데요. 저는 이제 영업점에서 상속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제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건물을 헐값에 파시거나 형제들끼리 싸움이 나거나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봐서 미리 증여를 통해서 재산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이는 지금 7살인데 10년마다 비과세 한도가 달라진다고 하면 지금 7살 때 증여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10년 뒤에 17살이 됐을 때 하는 게 좋은지 차이점이 조금 궁금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말씀드렸듯이 10년 단위이기 때문에 횟수를 늘리면 되는 거예요. 그 횟수를 늘리려면 빨리 시작한 사람이 횟수를 늘릴 수 있겠죠. 그러면 7살 때 2천이 가능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10년이 지나서 17, 18살 때 또 2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4천을 세금 없이 증여하는 거죠. 하지만 17살 때 처음 증여하는 친구는 2천밖에 못 받겠죠. 저희 애가 아직 1살이지만 망설이지 말고 뭐라도 있으면 미리미리 줘야겠네요.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지금 성년인 자녀에 우리 5천만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5천만 원이 없는 분들도 많으실 건데 2천만 원, 1천만 원 이렇게 돈이 있을 때마다 횟수에 상관없이 증여를 해도 되는 건지 그것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만약에 성년이라 그러면 상관은 없죠. 왜냐하면 성년이면 그게 10년간 5천이기 때문에 엄마한테 2천을 받고 내년에 3천을 받으면 5천까지니까 세금은 없겠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미성년일 때 2천을 받았어요. 근데 10년은 안 됐지만 뭐 2년이나 5년 차에 성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3천을 증여할 수 있는 거죠. 자식에 대해서만 좀 증여를 논의해봤는데 사실은 저희 또 와이프를 너무 사랑하는데 와이프가 아직도 좀 서운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증여했을 땐 또 어떻게 되는지. 아, 본인이 와이프한테? 네. 아니 저는 애가 아직 애기니까 잘 키워가지고 저 혹시 자식이 저한테 증여를 하는 거 가능한지 역발상. 혹시 네, 가능합니다. 배우자한테 증여재산 공제 범위가 제일 커요. 6억까지는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한 방향씩 6억이에요. 아내가 남편한테 6억, 남편이 아내한테 6억. 이게 상당한 메리트가 있어요. 정말. 왜냐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회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상속세도 미리 절세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이 있고 네, 위로도 5천까지는 가능합니다. 그것도 역시 직계비속 통틀어서 수증자 기준으로 5천까지는 가능하죠. 10년. 저는 조카에게 증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아직 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한 게 또 있는데 저희 애가 만약에 저한테서 받고 아빠한테 받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있잖아요. 그쵸. 또 이렇게 조카를 생각하시는 이모가 있는 것처럼 이런 경우에는 저희 애는 그러면 각 가족에게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건지 이게 합산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다 받았으면 좋겠는데. 증여재산 공제는 직계존속을 통틀어서 5천, 2천이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건 수증자 기준이에요.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과거 증여 내역들이 떠요. 그걸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5천을 쓸 수 있구나. 그리고 내가 10%부터 적용될 수 있구나. 그걸 확인하시고. 우리가 증여재산 공제나 누진세 적용이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외조부한테 받은 것과 부모님한테 받은 게 합산돼서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각각 들어가요. 증여재산 공제가 넘어가면 세금은 발생을 되지만 분산해서 증여받는 게 효과적일 수 있죠. 예를 들면 성년 같은 경우에 1억 5천을 받으면 일단 5천은 공제가 되는 거고 1억까지는 10%예요. 그럼 세금을 더 주면 1억이 넘기 때문에 20%가 적용된다고. 그럼 세금을 납부하고 나면 1억 5천이 틀어지잖아요. 그때는 외조부나 친조부한테 받으면 그분들한테도 또 1억까지는 10%니까 이렇게 증여받고 세금은 또 딴 분들한테 증여받는 게 누진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죠. 세무사님과 직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몰랐던 거 진짜 많이 알게 됐는데요. 저도 이번에 이제 듣고 나니까 궁금증도 많이 풀리고 좋은데 증여 후에 어떻게 투자를 하면 가장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해요. 저는 랩을 추천합니다. 저희가 펀드나 아니 뭐 주식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이 랩을 굉장히 좀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랩은 원 뜻은 포장지라는 뜻이에요. 그 증여를 해주실 때 예쁜 포장지에 선물해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주시면 되는데 전문 운용력이 운용을 하고요. 그리고 펀드랑 다른 점은 어떤 종목을 사서 어떻게 수익이 났고 손실이 났는지 펀드는 알 수가 없는데 랩은 이렇게 계좌를 통해서 아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어느 종목을 샀는지 주식 수와 수익률도 다 조회가 가능하십니다. 실제로 투자한 실시간으로. 종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네. 아. 네. 랩을 실제로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 그럼요. 자녀 계좌로 전문 운용력이 운용하는 랩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뭐 펀드만 하다가 이 랩을 보니까 생소했던 게 남의 계좌를 보고 있는 듯한 전문 운용력이 내 계좌지만 직접 담아서 운영해줘서 실시간으로 종목이랑 그 숫자 보이니까 그게 좀 신기하고 재밌더라고요. 제가 살짝 듣기로는 이 랩이 가입하는 손님이 원할 경우에 내가 원하는 종목을 또 사줄 수도 있고 네. 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들었던 개인이 것 같아요. 원하시는 종목도 포트에 충분히 넣어드릴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라는 종목을 꼭 넣고 싶으면 넷플릭스 10% 넣고 나머지는 투자해주세요. 이렇게도 가능하시고요. 계좌별로 스페셜 관리가 가능합니다. 네. 굉장히 좋은 장점을 가진 상품인 것 같네요. 네. 물론 전문가가 투자를 해주지만 어떤 기업을 투자하는지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포레스트 검프를 좀 봤어요. 부장님도 아시죠? 그 영화. 네, 굉장히 네. 유명하잖아요. 그 영화가 94년도에 제작이 됐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다시 봤을 때는 딱 한 가지만 보이더라고요. 애플.
그 포레스트 검프가 애플에 투자해서 배당금을 받는 홍지서를 보는 화면을 제가 딱 보고 나서 아 그때 당시에 제가 저 기업을 알았더라면 어떠세요, 부장님은? 기업을 보는 어떤 기준이 있으실까요? 10년 전 우리나라 시가총액 12기업이랑 지금 12기업을 보면 살아남은 기업들이 굉장히 순위가 많이 바뀌어 있고 그래서 지속 가능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일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고 이 ESG라는 그 개념이 도입이 되면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들을 볼 때 ESG에 대한 개념을 염두를 하고 찾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저는 손님들이 약간 이런 ESG라든지 지속 성장한 어떤 그런 기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질문을 하시나요? 네, 많이 가지고 계시고 특히 자녀분과 같이 오시는 분들은 세계적인 기업 그리고 지속 가능한 기업 이런 걸 골라달라고 많이 말씀하시는 편이에요. 관장님은 어떠세요? 저도 마찬가지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CEO 리스크라던가 그렇지. 이거는 제가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애초부터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찾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쉽지는 않아요. 그게. 저도 뭐 같은 다 비슷한 맥락인데요. 장기적으로 오래 좋은 회사도 좋지만 젊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투자를 할 수 있으려면 상실감을 안 느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ESG라든지 아니면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2차 전지 또 메타버스 꼭 이렇게 좀 오래 가져갈 수 있는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도 제가 투자하려면 기간 대비 이제 수익이 좀 안 나오면 약간 아 이거 정말 제가 잘 고른 걸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증여와 투자 상품 잊지 말아야 할 3가지 포인트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디에 투자하지? 미래에도 투자 가치가 있는 회사인지 확인. 두 번째, 누가 운영하지? 전문가가 매일매일 운용해주는지 확인. 세 번째, 투명한 세금 신고는 물론 우리 아이에게 경제적 자립심을 심어줄 수 있는 상품인지 확인. 3가지 잘 유념하시고 선택은 여러분,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하나금융 투자의 엄마 아빠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엄마가 채원이 키우면서 너한테 고마운 게 너무 많았거든. 건강하게 걱정 없이 잘 자라줘서 고맙고 그리고 우리 채원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못 가고 있는데 그래도 대학생은 놀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너 열심히 놀고 노는 애가 성공하는 거야. 고마워, 사랑해. 크느라 수고가 많은 우리 아들 너무 사랑해. 우리 딸도 있는데? 딸도 같이. 우리 현이은이 사랑해. 하트. 체리는 아빠야. 뭐 엄마 말도 안 듣고 아빠 말도 안 듣고 하는데 일단은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하고 어렸을 때는 실컷 놀고 재밌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 파이팅! 안녕! 도연아, 이제 막 첫 돌을 맞이한 우리 소중한 아가. 아프지 말고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서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렴. 엄마가 항상 너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줄게. 사랑해. 하경아, 엄마는 너가 돈의 가치를 잘 알고 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났으면 좋겠어. 매일매일 바쁜 엄마를 도와서 집안일도 잘 해주고 또 딸마다 예쁜 뽀뽀로 엄마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 정말 착한 우리 예쁜 딸. 고맙고 사랑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